다리 힘을 강화하는 7가지 비타민. 매일 아침 다리가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으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근육 약화도 아픈 줄도 균형 잡거나 넘어질 걱정도 없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감 있게 지내고 싶다면 그 비결은 바로 영양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를 강력하고 멈출 수 없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과 미네랄 7가지를 공개합니다. 폐류 기능을 향상하고 뼈 밀도를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등 이 필수 영양소들은 여러분의 움직임과 매일의 기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든 춤추는 것을 즐기든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든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도 켜두시면 헬스 365의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강한 미래를 만들어봐요. 먼저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불가피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며 한때 아무렇지 않게 하던 움직임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강하고 균형 잡히며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인에게 있어 비타민 D가 다리 근력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이유와 충분한 섭취가 어떻게 움직임과 전반적인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자. 나이가 들면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율이 떨어진다. 게다가 이동성의 제한, 생활 방식의 변화, 피부 손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야외 활동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는 사방에서 나타나는 비타민 D 결핍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근력 저하가 조용히 진행되어 다리가 약해지고 불안정해진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 증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안 메타보림에 발표된 연구는 충분한 비타민들을 가진 노인들이 더 강한 근육 섬유, 우수한 협응력, 그리고 향상된 균형 감각을 보였으며 부상이나 골절도 덜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어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비타민 D는 단순히 칼슘 흡수나 뼈 건강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이 강력한 비타민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신경 근육 간의 소통을 향상시킴으로써 근육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마치 다리 근육의 연료 공급원과도 같다. 없으면 근육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빠른 반응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근 섬유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근섬유는 균형이 무너질 때 다리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낙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근섬유가 약화되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근수축력이 약해지며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조직의 염증을 줄여 만성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육 경련, 뻣뻣함, 원인 모를 다리 통증을 자주 겪는 분들은 단순히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호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을 방치하는 것은 단지 다리가 약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골다공증과 골절처럼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워지므로 사소한 넘어짐도 큰 골절로 이어져 이동성과 독립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넘어 비타민 D의 결핍은 심장질환, 인지저하, 면역력 약화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섭취를 소홀히 하는 노인은 다리가 약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은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하는 것이 간단하며 삶을 바꿀 만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입니다.
햇빛 노출 하루에 단 15-30분 정도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는 것이 자연스럽게 비타민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팔과 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흡수에 가장 좋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비타민 D 합성이 차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식품만으로 매일의 필요량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지만 연어와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정어리, 콩류, 강화된 유제품,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비타민 D의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보충제 야외 활동이 적은 많은 노인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 하루 800일 유를 권장하지만 심각한 결핍이 있는 경우 의료진 지도하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궁금하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의사들이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핍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칼슘 젊은 사람들과 달리 뼈의 제형성이 활발하지 않은 노년층은 점진적으로 골량이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특히 다리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대퇴골 골절, 그리고 하체 스트레스 골절은 노인이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부상 중 일부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별일 아니었을 작은 낙상도 뼈에 필요한 칼슘 저장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몇 달간의 회복 기간이나 심지어 영구적인 이동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의 역할은 뼈의 강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작은 칼슘 이온과 근섬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촉진하는 신호 역할을 하며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충분한 칼슘이 없으면 근육에 쥐가 나거나 약해지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제대로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칼슘 결핍 환자들이 자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전반적으로 근지구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이 칼슘의 대표적인 공급원인 것은 맞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케일, 청경채와 같은 잎채소, 아몬드 두부, 정어리, 그리고 칼슘이 강화된 식물성 우유 등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칼슘 공급원을 식단에 고루 포함시키면 칼슘의 흡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뼈 건강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더욱 잘 이루어집니다. 칼슘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꾸준한 흡수와 더 나은 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에서만 얻는 칼슘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식이 제한이 있거나 흡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칼슘 보충제가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 D는 신체 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먹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칼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히 보충제를 통해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맥의 칼슘 침착이 일어나거나 신장 결석, 소화기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인들의 경우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1.1g이며 가능한 한 자연식품과 필요할 때 보충제를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 이외에도 칼슘의 효과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움직임입니다. 걷기, 저항훈련, 가벼운 조깅과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의 제형성을 촉진시키고 칼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 뼈와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움직임이 없다면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뼈 구조를 완전히 강화할 수 없습니다. 칼슘 섭취를 소홀히 하면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힘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움직임, 안정성, 그리고 자신감이 가득한 삶은 튼튼한 뼈와 잘 기능하는 근육에서 시작되며
이 모두가 칼슘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비타민 B12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리 근력에 관한 많은 논의가 칼슘과 단백질에 집중되어 있지만 비타민 B12가 신경근 기능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척수를 통해 다리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강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근육이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해 근력 약화, 불안정, 그리고 움직임의 통제력 상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다는 느낌, 자주 무감각이나 저림과 함께 인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타민 B12 결핍이 노인들 사이에서 충격적으로 흔하다는 점입니다. 지방에 저장되거나 다양한 음식을 통해 쉽게 흡수되는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B12의 흡수는 소화 건강에 크게 좌우됩니다. 신체는 충분한 위산과 내인성인자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야 음식에서 B12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장기적인 제산제 복용되면 흡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많은 노인이 B12가 풍부한 음식을 알지 못한 채 적게 섭취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 필수 영양소에 서서히 그러나 꾸준한 고갈이 이어집니다. B12 결핍의 결과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B12 부족이 교정되지 않으면 신경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되어 균형, 협응력, 그리고 반사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잦은 낙상, 보행곤란 또는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는 B12 부족으로 인한 신경학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소 현상은 종종 너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노화의 일환으로 치부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비타민 B12 수치를 회복하면 운동 능력과 에너지 수준의 놀라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핍을 교정한 노인들은 근력, 지구력, 다리 기능에서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비타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영양소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비타민 B12는 거의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합니다. 주요 공급원으로는 저지방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조개류, 특히 조개와 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B12가 가장 풍부한 식품입니다. 식물성 식단을 따르거나 흡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시리얼이나 식물성 우유와 같은 B12 감화식품 또는 B12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거의 전적으로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됩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저지방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조개류, 특히 조개와 간이며 이들은 가장 풍부한 원천입니다. 식물성 식단을 따르거나 흡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시리얼 및 식물성 우유와 같이 B12가 강화된 식품이나 B12 보충제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비타민 B12가 과량 섭취해도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는 비타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고용량 B12 보충제 섭취나 주기적인 주사로 큰 도움을 받아왔으며 특히 음식만으로는 흡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적정 수치를 유지하고 결핍으로 인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다리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기억해야 할 점은 강한 다리가 단순히 근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다리는 신경계의 효율성, 반응 속도, 그리고 협응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신경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다리는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화 과정에서 움직임과 삶의 질을 지키는데 가장 간과되면서도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그네슘은 배후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원활히 전달하도록 조율해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의 마스터 조절자로 작용하여 경련을 예방하고 피로를 줄이며 지구력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에 가장 흔하면서도 잘 인식되지 않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과 야간에 자주 나타나는 다리 경련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특히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심한
다리 근육 경련을 겪고 나는데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근육 이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과도한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고 근육이 갑작스럽게 뭉치는 것을 막아주므로 근육 긴장이나 불세의적 수축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은 근육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뼈 밀도와 관절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보통 뼈 건강하면 칼슘이 떠오르지만 칼슘 혼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만 칼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칼슘의 운반을 조절하고 칼슘이 연조직이 아닌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연조직에 칼슘이 축적되면 뻣뻣함이나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을수록 뼈의 감도가 강해지고 노인에서 골절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그네슘이 전반적인 신체 이동성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흔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 약물, 그리고 좋지 않은 식습관에 의해 마그네슘이 쉽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일부 혈압약 등 마그네슘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식단이 결합되면 힘, 지구력, 유연성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만성적인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점진적으로 스태미너를 잃어가는 주된 이유입니다. 걷는 거리가 짧아지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간단한 동작 후에 피로를 느끼는 등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필요한 영양소 부족이 원인입니다. 마그네슘 수치 보충은 다리 건강에 거의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경련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향상되며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가장 좋은 식이 공급원에는 잎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그리고 콩류가 포함됩니다. 특히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아보카도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과 뼈 건강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식이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마그네슘 보충제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콩류, 예를 들어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은 마그네슘이 특히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식단만으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마그네슘 보충제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체내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전에 무겁고 처진 기분을 느꼈던 노인들이 다리에 새로운 활력이 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주 근육 경련이나 뻣뻣함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증상이 완화되어도 잘 자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균형감과 회복력도 향상됩니다. 마그네슘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책임지는 신경근육 연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칼륨.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와 즉시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근육 경련은 칼륨 부족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근육 기능의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하며 근육세포 안팎의 체액 균형을 맞춰줍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근육이 저절로 수축해 고통스러운 경련이 생기는데 특히 다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미 혈액순환이 줄어들었거나 근육량이 감소한 노년층에게 이 같은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 경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깐만 서 있어도 다리가 떨린 적이 있나요? 또는 걸을 때 평소보다 더 뻣뻣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칼륨은 신경과 근육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칼륨 수치가 낮아지면 뇌와 다리 근육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가 떨리거나 약해지고 심할 경우 발을 제대로 들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데 특히 노인들에게 낙상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 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체내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뼈의 손실 속도를 늦추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여 다리뼈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칼륨은 단순히 근육 기능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리의 근육과 뼈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소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만큼 충분한 칼륨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자연에는 맛있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오렌지 등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심지어 껍질째 구운 감자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식들을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식단에 포함시켜 근육과 뼈가 꾸준히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6mg이고 성인 남성은 3.3kg입니다. 이 양은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 콩류가 풍부하게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등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섭취량을 신중히 조절해야 하며 적정량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비타민, 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대개 칼슘과 비타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타민가 없다면 이러한 영양소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비타민은 칼슘이 반드시 축적되어야 할 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렇지 않으면 칼슘이 동맥이나 연조직에 쌓여 뻣뻣함,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은 칼슘을 올바른 위치로 안내하는 교통 안내자 역할을 하며 다리뼈를 튼튼하고 움직이기 쉽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보다 뼈가 더 튼튼하고 골절 위험이 낮으며 전반적인 뼈 건강도 더 뛰어납니다. 비타민과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칼슘을 뼈 기질에 결합시켜 뼈를 더 단단하고 부러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타민 K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절 건강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다리를 위해서는 튼튼한 뼈뿐만 아니라 유연한 관절과 잘 작동하는 근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비타민은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어 골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무릎 뻣뻣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움직일 때 무릎이 아프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면 비타민과 그 불편함을 덜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족했던 영양소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 좋지 않거나 걷기가 어렵거나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대개 약해진 다리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과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힘과 협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시사합니다. 근육세포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조정되지 않은 움직임, 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콜라들그린, 방울양배추는 식물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비타민 K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반면 또 다른 강력한 형태인 비타민 K는 나토, 숙성 치즈, 달걀 노른자나 간 같은 일부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에 들어있습니다. K는 특히 유익한데 이는 체내에서 더 오래 활성 상태로 머물며 칼슘을 동맥이 아닌 뼈에 더 잘 전달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고 싶다면 녹색 채소와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스무디에 K를 한 번씩 추가하거나 식사에 살짝 볶은 시금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장애가 있거나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해 식품에서 비타민 K를 흡수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과 같은 한우보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며 이 약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비타민 B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리 힘과 근육 기능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 영양소가 운동 능력에 기여하지만 B는 신경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회복을 지원하며 단백질이 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근육량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강한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과 같은 간단한 동작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양소가 운동 능력에 기여하지만 B는 신경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회복을 지원하며 단백질이 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근육량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강한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으며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단순한 움직임조차도 지나치게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의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신경신호 전달과 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B 수치가 낮아지면 이러한 신호가 느려지거나 잘못 전달될 수 있어 무감각, 따끔거림, 심지어는 불안정한 보행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러한 증상을 나이로 인한 근육 감소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신경근 기능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할 뿐입니다. 비타민 B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염증 관련 근육 피로를 예방하는 데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B는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근육의 불편함을 줄이고 다리가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만약 활동 후 지속적인 뻣뻣함이나 회복 속도가 늦다고 느꼈다면 비타민 B 섭취를 늘리는 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 기능뿐만 아니라 비타민 B는 적혈구 생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전신으로 운반하여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장기간 활동에 필요한 지구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B가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 근육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해 쉽게 피로해지거나 무겁고 지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신체 활동 후 유난히 피곤함을 느꼈다면 이것은 더 많은 B가 필요하다는 신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비타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B는 맛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금류, 연어와 참치 같은 생선, 바나나, 감자, 병아리콩, 그리고 강화 시리얼은 비타민 B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일상 식단에 포함하면 자연스럽게 B 수치를 보충하여 신경기능과 근육의 힘을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영양 흡수 불량 혹은 식이 제한이 있는 경우 최적의 수치 유지를 위해 B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의 권장, 일일 섭취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노년 여성은 하루 1.5mg, 남성은 1.7mg 정도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통해 B를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고용량 보충제를 과도하게 오래 복용할 경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B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위험 없이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시면 최신 건강 팁과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